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검은 토끼해라는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흑토끼의 기운은 좋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사정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앞전고투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2023년 첫 경제현장 오늘은 올 한 해 주식시장의 전망과 투자의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올해 주식시장 지금 첫날 기대가 좀 컸습니다만 조금 약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하락률이 25% 정말 예, 심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좀 많았습니다. 그렇으니까요. 자, 이 하락세도 지난 한 해 벌써 2021년 중반쯤 예, 6월 말부터입니다. 6월 말. 예, 6월 25일이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꼭지였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예. 그러면 1년 반 이상 지금 하락세가 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사실은 이제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예. 이제 지난 9월 말이 이제 주가의 바닥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했다가 이제 12월 달부터 네. 주가가 재차 하락하면서 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계속 하락이 이어지는 걸로 같아 보이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9월 말이 현재까지로 와서는 주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2년 9월 말이 바닥이었다. 예, 현재까지 상황, 현재까지 숫자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네. 9월 말이 주가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상당 17% 정도 반등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12월 달에 네. 재차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체감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끼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느낌을 받는데 이런 하락의 그림 지금 2021년 6월 25일이 예, 정점이었다. 예,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길게 지금 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예, 돼요? 그 예전 사례보다는 좀 이번이 좀 긴 편입니다. 예, 다음 그림을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예. 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네. 여러 예. 가지가 있네요. 예, 이제 그림은 이제 2000년 이후 네. 이번 포함해서 9차례에 걸친 주가의 하락 과정입니다. 9차례 하락 과정이 예, 있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쳐진 그 기간, 예. 그 음영 기간은 주가 하락 1년간입니다. 주가 정점 각각의 주가 정점으로부터 예. 파란색 음영이 정점에서부터 1년간의 기간이라 이거죠? 예. 근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1년 안쪽에서 주가의 하락이 멈췄습니다. 사실 1년까지 걸린 기간도 예. 적도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를 보게 되면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내에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바로 곧바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보다는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권 형태의 주가 흐름을 이제 보였었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간에 현재의 주가의 약세 흐름은 예년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난 8회의 경험을 비춰본다면은 통상 1년 이내에 주가의 하락이 이제 멈췄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악재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흡수 반영한다는 점이죠. 빠른 예. 시간 안에 예. 악재를 흡수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의 사례에 비춰본다 한다면은 지난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향후에 있을 악재를 주가는 미리 이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악재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했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좀 더 떨어지거나 또는 지난번 9월 말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서도
이제 그 악재 부분들 지금 소위 말하는 물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네. 경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영을 시켰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러한 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0년 이후 8번의 하락세를 보면 네. 정점에서 바닥에 이르는데 1년 평균 또는 1년 안쪽에 1년 아니었다. 예. 1년보다 짧았다. 그런데 지금은 1년보다 길다. 예. 특별히 이번이 좀 긴 이유, 전 과거 역사적 그 하락기와 비교한다면 왜 조금 그럴까요? 네, 결국 이제 금리의 그 상승 기간이 길었던 데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과잉 반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대 1년 안에 정점에서 바닥에 이뤄졌다. 그러면 이번 흐름을 볼 때 지난 2021년 6월 25일 정점에서 지금 바닥 근처로 뭐 바닥을 지났는지 아닌지 좀 모릅니다만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언제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추세 상승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반등도 그렇게 큰 의미는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이 반등이 있고 추세 상승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뭐 약세장에서 잠깐 오르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기업 이익 추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업 이익에서. 기업 이익에. 그러니까 주가를 형성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기업 이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양대 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금리는 주가의 등락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주가의 등락 진폭을 좀 확대하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지. 주가의 등락 방향의 결정은 기업 이익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 이익이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이 늘어날 때는 낮은 금리가 사실 뭐 지금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절대 수준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는 낮은 금리가 주가의 상승폭을 대폭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익의 증가 정도보다도 주가의 상승폭이 엄청 컸었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 낮은 금리가 주가를 이렇게 펌프질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금리가 기업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기업 이익 부분인데요. 두 번째 그림을 두 번째 저건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좌측은 이제 보시는 그림의 좌측은 한국의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밑에 막대로 된 것은 기업 이익입니다. 순이익이네요. 순이익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2023년도 분기별 이익 추정치입니다. 하고 오른쪽은 뭐냐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S&P 500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는 우리보다 좀 깁니다. 그 이익 추정치가. 그 분기별 이익 추정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올해의 경우 2023년의 경우 올해의 경우 기업 이익은 지난해보다 참 못합니다. 올해 못할 거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초점은 뭐냐면은 올해 1분기를 기업 이익 바닥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이번 1분기가 이익의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도 이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 이익도 올 1분기가 바닥일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분기별 이익이 뭐 약간씩 기복은 있지만서도
트렌드적으로 2024년까지는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면 예. 1분기가 우리나라도 기업이익이 바닥일 거라면 그것과 말씀하신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은 예. 첫째는 주가의 어떤 추세적 하락 네. 이 부분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아, 멈춰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네. 지난 그 9월 말 수준을 혹시 또 주가가 하회할까라든가 예. 글쎄요. 또 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폭락할까. 네. 예, 뭐 이런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누그릴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같은 주가의 폭락이라든지 예. IMF 때 같은 주가의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건데요. 예. 근데 IMF 때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도 위험 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01년 이 경우에 보면 IT 버블 때인데 예. 그때는 이제 저기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았었죠. 뭐 PR이 50배, 60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바람에 주가 폭락했던 거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부도 위험이라든지 주가가 이익 대비 지나치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할 때 그 지금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주가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1분기에 이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익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옆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정치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렇군요. 이런 예, 단조롭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추세 상승을 그게 궁금해요. 예, 추세적 당장 이제 상승이-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추세 상승은 이제 언제쯤 우리가 좀 한번 가늠해 볼 수 예. 있을까 하는 이 점인데 결국 이제 추세 상승 여부는 2024년도 기업 이익과 연결시켜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재 가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가면은 2024년도에 대한 뭐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 현재로서는 뭐 지금 IMF라든지 뭐 각 연구기관들, 주요 연구기관들의 국제 연구기관들입니다. 예. 뭐 보게 되면 하여튼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뭐 세계적 경제 성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좀 교육이라든지 나아지는 이런 것이 거죠? 나아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전 빠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추세 상승을 뭐 도모하는 이런 아. 행태들은 나올 수도 있겠다. 추세적 상승은 올 하반기 정도쯤 그래서 뭐 가늠해 볼수 되면 있는데.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2024년도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예. IMF 전망치라든지 OECD 전망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이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금 뭔가 바닥 전후에 달아 있고 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고 예. 그렇다고 추세 상승은 2024년 기업 이익이 좀 괜찮아야 되니까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뭔가 방향이 잡힐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예. 이게 보면 이게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주가 흐름을 이제 가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6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11월 달까지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 과정에서 예. 보게 되면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17% 이게 올랐어요. 바닥 대비 또 그 박스권. 바닥에서? 예. 예. 근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 30%씩 이렇게 등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20~30%씩 오른 것도 있고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올라갔다가, 예. 그러니까 바닥 대비 그 당시 바닥 대비 예. 이제 11월 꼭지까지 보게 예. 되면 이 지수가 한 17% 정도 이렇게 반등했는데 뭐 반등이죠. 뭐.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개별 종목 단위에서 보면은 20-30%씩 등락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기회가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뭐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어쨌든 부지런하게 네.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뭐 좀 박스권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기회를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 예. 아까 이게 금리라는 것이 주가의 방향보다는 예. 진폭, 예, 오르고 등락의 내린 진폭을 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 뭐 작년에도 참 연준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졌는데 예, 예. 이번에도 올해도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굉장히 주목이 되잖아요. 예, 예. 진폭을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크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뭐 제가 뭐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 일반적인 평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하여튼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예.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예. 또 사실 또 그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물가의 지나친 상승 이것은 그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경제 전반에 걸친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게 물가의 어떤 지나친 상승은 계층 간의 부의 어떤 소득 편차를 더 심화시키고. 굉장히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지난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 보게 되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흑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에서 소비출을 뺀 네. 부분이죠. 그게 마이너스 27%였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네. 20% 계층에서는 흑자율은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상반기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계층하고 나머지 계층하고 이게 보게 되면은 그 흑자율의 그 격차가 2021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처럼 이게 물가의 지나친 상승은 계층 간의 이제 위화감을 엄청 이게 크게 확대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물가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비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도에 미국 중간 선거의 사례인데요. 그 당시 이제 물가가 미 중간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뭐 뺏긴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전했었는데 이처럼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바로 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든지 물가는 그러니까 좀 실물 잡아야 경제가 되니까. 실물 경제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림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좌측 그림은 이제 우리의 그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그다음에 좌측 금리는 이제 우리의 그 기준금리하고 물가하고 예. 이제 국채 수익률 추이고요. 예. 오른쪽은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그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예, 국채 수익률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추이인데요. 예.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1999년부터 기준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긴 미국 걸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1960년부터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2009년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그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많이 낮췄었는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물가는 방어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또 그 당시에는 다행히 중국이 그 생산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세계 물가 부분을 좀 누그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덕에 금리가 낮게 깔고 있어도 물가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없어진 거거든요. 중국의 역할이.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를
또 이렇게 또 낮추고 돈을 확 풀다 보니까 그렇죠.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예. 건데 여하튼 과거의 일반적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한 10여 년간 상황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세라면 미 연준이 금리를 뭐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뭐 두세 차례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또 전망이네요. 그 물가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낮을 때까지 또는 안정됐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까지는 금리를 이렇게 무튼 낮추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한 10여 년간의 낮은 금리는 물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지극히 이례적인 예, 그래서 현상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예.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지금 환율이에요. 예, 지금 예. 달러가 강세를 작년에 보이다가 연말쯤으로 가면서 많이 주춤했잖아요. 예. 지금 많이 뭐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예, 약해졌는데 예, 예. 킹 달러, 강 예. 달러 시대는 이제 확실히 끝난 것 같습니까? 예. 끝났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으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예, 이게 이제 달러가 주목을 받는 경우는 세 경우입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할 때, 막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럼 두 번째는 큰 경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게 최근 같이 좀 금리를 뭐 이렇게 엄청 올린다든가 그때 이벤트 있을 때. 근데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 추이가 어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느냐, 부정적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쪽에 대한 반응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뭐 거의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 정세에 의한 거라든가 전쟁 등 것 또는 경제 이벤트 관련된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한 달러 강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 일시적인 거다. 예, 그런데 반면에 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네. 느냐 주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한번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데요. 예.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 뭐냐면 검은 선은 이제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붉은 선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음영으로 처리된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은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랐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 기간 또는 금리가 상승 미국의 금리가 상승했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 기간 또는 달러 가치 금리가 하락함에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한 기간.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 가치 방향이 안 맞는 기간인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일치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좀 약간 이례적으로 좀 길었던 건데요. 근데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각국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큰 폭으로 올릴 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주저하고 해서 했다가 미국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올려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금의 시프트 현상이 좀 미국의 달러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 킹 달러가 뭔가 좀 확실히 끝난 것 같다는 확신을 좀.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하나 다음 그래프 보면서 네 어떤 건가요? 이제 밑에 그림은 빨간 선은 이제 세계 경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이제 미국의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제 비중이 증감에 따라서 그 달러 가치 인덱스가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예상은 2027년까지 미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줄 걸로 전망이 되니까 달러 가치도 조금 추세적
하락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2022년까지는 이게 위로 먹었었는데 미국의 비중이 근데 지금부터는 줄 걸로 네. 예, 지금 IF 자료에 따르면 그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예. 지나치게 상승했던 부분이 거품 부분이 폭 빠진 거죠. 그러면 그런 환율 변화, 원달러 환율도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예. 이 주식에 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원화가 강세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환차익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부분도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비춰본다면은 앞서 이제 1분기 기업 이익이 바닥일 것 같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물론 아직은 수준이 좀 미흡하고 낮습니다만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이 지금 벌써 예. 지난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4, 5% 예.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증시장이 많이 이탈해서 고금리 예금을 찾아서 떠났거든요. 예. 그런 고금리 예금 금리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 예. 인플레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좋은 방법이라 할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자에서 세금을 또 떼야 되죠. 세금 떼야죠. 또 채권 같은 게 또 거래 비용도 좀 들죠. 음. 그러니까 실제 4, 5%에서 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질 투자가들이 수익이, 차지할 수 있는 예.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 5% 된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매우 매력적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이 돼버렸죠. 예. 예, 그렇지만서도 정말로 이게 매우 매력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지만서도 일단 한번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탈했기 때문에 그 나간 자금이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예금 부분 대체 이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묶이는 기간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자금이 곧바로 이렇게 확 우리 기대만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서도 통상의 경우에 이게 보게 되면은 2000년 이후에 또 예전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업이익 바닥 시점에서는 하여튼 조금씩 들어옵니다. 계속 하다가 그래요? 자금이 들어. 그래서 2000년 이후의 그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좀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제 추세적 상승 기대감이 하반기 정도 상승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승을 유도하거나 먼저 앞서 나가는 어떤 업종이나 뭐가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을 조금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그 선호되는 종목은 이제 그 세 단계를 좀 거칩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이익 대비 뭐 주가가 워낙 낮다라든지 그러니까 저퍼라든지 저평가된 저 PBR 또는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음식료 같은 것도 이제 꽤 강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어쨌든 이게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매우 이제 펀더멘탈한 관점에서 주가가 싸 보이는 종목들 또는 이익이 좀 그래도 좀 이번에는 얘들은 확실히 늘어날 거다.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좀 쏠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어쨌든 이익이 증가하는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성장주, 뭐 PER이 높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익이 확실히 어떤 증가할 거다. 그런 종목군을 가는 그게 이제 2단계 양태고요. 네. 근데 마지막 양태는 뭐냐면 그냥 이 루머에 의한 이제 테마성 그 종목의 행태들이 움직이는데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1단계 양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익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분야, 그런 업종에 좀 주목을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올해 증시 전망,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